네, 오늘도 종목단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7개 기업들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혼조수를 오가고 있는 7개 기업들 상황이지만 일단 엔비디아가 반등을 보였다라는 점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번스타인 측에서는 엔비디아가 강력한 수요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과 함께 매수 등급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시나 AI 관련 거품론이라던가 아니면 내부 순환 구조는 조금 이슈성으로 희석되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플입니다. 제프리스 측에서는 애플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이폰 17의 수요가 쭉 이어지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 실적과 함께 판매량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간밤의 분위기 한눈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7개 기업들도 혼조세를 보였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오가고 있는 가운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국채 금리는 약간 내렸고요.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 또 종목단 이슈로는 대형 M&A 일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11개 업종 가운데서 에너지와 함께 통신 서비스만 빼고 모두 상승한 하루였는데요. 이 오른쪽 아래에 빨간불을 혼자서 켜고 있는 게 에너지 업종입니다.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는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클레이즈 측에서도 AI 관련한 이야기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AI 투자 이슈가 둔화될 기미가 없다. 그러니까 AI는 쭉쭉 잘 가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M&A 앞서 언급을 드렸죠. 게임 회사 EA가 550억 달러의 비상장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사우디의 국부 펀드에 팔렸다라는 이야기인데 팔리면 자연스럽게 상장을 폐지를 하게 되죠. 통상 대규모 M&A는 경기에 대한 신호가 좋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일단 미국 내 기업이 정말 대규모 액수에 팔렸다라는 게 우리나라에 이 정도의 가치를 지닌 회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잘 팔릴 정도의 경기 신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컨소시엄 업체 중에서 어페니티라는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이 CEO가 트럼프의 사위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이슈성으로 부각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소식도 확인해 보시죠. 앞서 보셨던 것처럼 국채 금리도 내린 하루였는데요. 존 윌리엄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대의 조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용에 대한 위험은 반면 커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라는 이슈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셧다운이 발생할 시 근로자 모두를 해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돼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셧다운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달 확인해야 할 고용 지표를 모두 확인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만약 이게 정말 이뤄지고 대규모 해고까지 이뤄진다면 이 다음 달 고용 지표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 지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 부분의 흐름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흐름 짚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았던 간밤이었습니다. 해외 제작 영화에 대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발언에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넷플릭스는 약보합에 멈췄지만 워너브로스는 3%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언급도 한 가지 체크해 보시죠. 대마가 고령층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발언에 앞선 영화 제작사 같은 경우와 반대로 강세를 보인 기업이 있는데요. 캐노피 그로스는 오늘 17%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실적 공개 이후 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오던 마이크론, 오늘은 4%대 강세를 보이면서 엔비디아의 반등에 훈훈한 훈풍을 더해줬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이 밑에 있는 에너지주 함께 짚어보시죠.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락세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11월에 또 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에 유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에너지주가 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로이터 통신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원유에 대한 증산을 추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 달 5일 회의에서 11월에 어느 정도 증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규모를 논의할 것이다 라는 일정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게 살짝 당초에 나왔던 계획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9월 초에는 13만 배럴 정도를 생산하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잡아놨다가 그러니까 어제 이달 말엔 좀 변하게 된 건데요. 최근 상승세를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좀 주춤주춤하면서 한 번씩 틱하고 올라가주고 있죠, 유가가. 이런 상승세 때문에 9월 말에는 이런 증산 일정을 앞당기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나중에 앞당기는 게 맞는데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슈가 들어올 때마다 유가가 좀 반짝 상승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공급량을 좀 조절해서 유가 흐름을 조절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좀 원유를 대량으로 풀겠다라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런 우려를 내곤 합니다. 공급량이 너무 과다해지면 원유가 너무 낮아지는 거 아니냐, 원유 가격이 너무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불러올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오펙 플러스는 지금까지의 증산량을 봤을 때
목표치보다 하루 약 50만 배럴 정도를 낮게 풀곤 합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겠고요. 간밤에 나왔던 소식 한 가지 더 체크하겠습니다. 이라크 측에서의 원유 수출이 2년 반 만에 재개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최대 23만 배럴까지 좀 풀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원유에 대한 공급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소식에 간밤 두 가지 정도 들려오게 된 겁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간밤 유가는 4%대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80%, 3.8%가량 내렸는데 이런 영향 받아가면서 관련주들까지 함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들과 함께 종목단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투자 전략 고민하러 가보시죠.